여러분,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30대라면 연금 받을 나이에 돈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매년 최대 99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돈을 불릴 수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왜 부자들은 이 계좌부터 채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계시다면 위험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됩니다. 지금 35세인 분이 만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으려는 시점에 금고가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과장이 아니에요. 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AI가 사무직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50대 초반이면 퇴직을 권유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49세에 퇴직하고 100세까지 산다면 돈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무려 51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 긴 시간을 수입 없이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수명은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다행히 국가가 만들어둔 합법적인 절세 도구가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을 아끼면서 복리로 자산을 불릴 수 있죠. 문제는 이 도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알아도 어렵다고 느껴서 시작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돈이 불어나는지, 왜 부자들이 이 계좌부터 채우는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라고 국가가 세금 혜택을 듬뿍 얹어준 특별한 계좌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상품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펀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합니다. 원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판매하는데 지금은 신규 가입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내가 직접 원하는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어요. 가입 방법도 간단합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끝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 갈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집에서 5분 안에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등 어떤 증권사든 상관없습니다. 계좌를 만들었으면 이제 뭘 사야 할까요? 개별 주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금 계좌는 장기 투자가 핵심이에요.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넣는 돈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품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주가를 묶어놓은 지수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죠. 지난 3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였습니다. 복리로 계산하면 원금이 17배 넘게 불어나는 수준입니다. 이 구조만 이해하면 절반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인 세금 혜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첫 번째 장점은 세액 공제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낸 세금 중 일부를 국가가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환급금. 그 정체가 바로 이겁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연금저축펀드에 1년 동안 6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할게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납입금의 16.5%를 돌려받습니다. 600만 원의 16.5%는 99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계좌에 돈만 넣었는데 99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연봉이 5,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집니다. 그래도 600만 원 기준 약 79만 원을 돌려받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투자 시작과 동시에 13%에서 16% 수익을 확정 짓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와 비교해 볼까요? 같은 600만 원을 일반 계좌에 넣으면 세금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 저축펀드에 넣으면 최대 99만 원을 그냥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연금저축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많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펀드 단독으로 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RP라는 계좌를 추가하면 합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IRP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한도부터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세액공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진짜 위력은 과세 이연에 있습니다. 과세 이연이란 세금 내는 시점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만 55세 이후로 늦출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일반 주식 계좌에서 미국 ETF를 사면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15.4%를 세금으로 뗍니다. 배당금 10만 원이 나오면 실제로 받는 돈은 84,600원이에요. 매년 이렇게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다릅니다. 배당금이 나와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 전부가 계좌에 그대로 남아요. 이 돈이 다시 투자되어 복리로 굴러갑니다. 복리의 힘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20년 동안 굴린다고 가정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매년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20년 뒤 최종 금액은 약 3,2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연금 저축펀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없이 복리가 그대로 굴러갑니다. 20년 뒤 약 3,870만 원이 됩니다. 차이가 670만 원입니다. 세금을 나중에 내느냐, 지금 내느냐의 차이가 서울에서 제주도 왕복 비행기표 수십 장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구조는 장기 투자일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30년으로 늘리면 차이가 수천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세금을 막아주는 겁니다. 젊을 때 시작할수록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장 계좌를 만들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세요. 연금저축펀드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중도 해지 페널티입니다. 만 55세 이전에 돈을 빼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에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동안 아꼈던 세금을 고스란히 다시 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동안 매년 600만 원씩 넣어서 총 6천 원을 모았습니다. 세액공제로 받은 환급금만 약 99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중도 해지하면 이 99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에 넣으면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첫째, 전세 자금입니다. 2년마다 이사할 때 필요한 돈은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둘째, 결혼 자금입니다. 3년 안에 결혼 계획이 있다면 이 돈은 따로 모으세요. 셋째, 비상금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실직했을 때 쓸 돈은 예금이나 CMA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돈을 넣어야 할까요? 당장 쓸 일이 없고 만 55세까지 절대 손대지 않을 돈입니다. 월급에서 생활비와 비상금을 빼고 남는 여유 자금. 그 중에서도 노후를 위해 묻어둘 수 있는 돈만 넣으세요. 금액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월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구조를 이해하셨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ISA 계좌와의 연계입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입니다. 이 계좌도 세금 혜택이 있어요.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ISA 계좌의 만기가 끝나면 그 돈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요. 연금저축펀드 기본 한도 600만 원에 더해서 받는 추가 혜택이에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ISA에서 3천만 원을 모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에 16.5%인 약 5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는 거죠. 같은 해에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납입분까지 합치면 환급금이 150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전략을 쓰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ISA 계좌를 개설하고 3년 동안 운용합니다. 만기가 되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합니다. 동시에 연금저축펀드에도 매년 꾸준히 납입합니다. 두 계좌를 병행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번 세팅해두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증권사 앱에서 자동 이체를 설정하면 매달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처음 한 번만 고생하면 수십 년간 혜택이 쌓입니다. 열심히 모았으면 잘 받아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도 전략이 필요해요. 잘못 받으면 세금을 더 낼 수 있거든요. 기본 규칙은 이렇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70세 이전에 받으면 5.5%, 70세 이후에는 4.4%, 80세 이후에는 3.3%입니다. 중요한 건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이 한도를 넘어서 인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16.5%의 높은 세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빼지 말고 매년 조금씩 나눠받는 게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기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고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매년 받는 금액은 줄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과 생활비를 계산해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게 좋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연금저축펀드와 국민연금의 수령 시점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습니다. 55세에 퇴직하면 10년간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이 기간을 연금저축펀드로 메우는 거죠. 결국 연금저축펀드는 단순한 저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가 튼튼할수록 노후가 편해집니다.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시작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중이 문제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25세에 시작한 사람과 35세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10년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25세에 시작한 사람의 최종 자산이 2배 가까이 많아집니다. 10년을 미룬 대가가 수억 원의 차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토스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 중 아무거나 좋습니다. 둘째,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합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셋째, 미국 S&P 500 ETF를 매수합니다. 검색창에 S&P 500을 치면 여러 상품이 나옵니다. 수수료가 낮은 걸 고르시면 됩니다. 금액은 적어도 괜찮습니다. 월 10만 원으로 시작하세요. 커피 4잔 값입니다. 여유가 생기면 조금씩 늘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연금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한 사람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노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